제가 컨설팅했던 분 중에 카카오 모빌리티 실무 면접에 갔던 분이 있었습니다. 서류도 통과했고 경력도 맞았고 자기소개도 깔끔하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면접 중반에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회사와 택시 회사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더라고요. 정 작가님, 저 그 질문 듣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당연합니다. 이건 정답이 없는 질문이거든요. 면접관도 모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면접관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당신에게 던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무 면접이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요. 많은 분들이 면접을 하나로 뭉뚱그립니다. 면접 잘 보는 법 이렇게 검색하죠. 그런데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규칙이 다르고 심사위원이 다르고 채점 기준이 다릅니다. 임원 면접에서는 비전을 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조직의 방향과 맞는가, 문화적으로 적합한가. 그런데 실무 면접에서는 단 하나만 봅니다. 이 사람이 우리 팀에 와서 당장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전부입니다. 왜 이게 전부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 면접에 누가 들어오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차장급 이상의 실무 매니저들이 들어옵니다. 팀장도 들어오죠. 이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금 바쁩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있고 실적 목표가 있고 팀원 한 명이 빠져서 나머지 사람들이 야근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면접장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우리 기업의 철학에 공감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일 당장 옆자리에 앉혀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임원이 아닙니다. 경영자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장의 논리로 당신을 봅니다.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카펠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채용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직이 이상적인 인재상을 찾기 때문이다. 현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과 조직이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항상 다르다. 실무 면접관은 이상적인 인재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일 당장 이 업무를 넘길 수 있는 사람, 그걸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 당신의 경험을 파고드는 질문입니다. 이건 자기소개서나 경력 기술서에서 나옵니다. 면접관이 당신의 서류를 보면서 밑줄 친 부분이 있어요. 왜 밑줄을 쳤냐? 그 경력이 자기네 팀의 일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서입니다. 여기 보면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질문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네,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무 정보가 없는 답변이거든요. 면접관이 알고 싶은 건 좋은 경험이 아니에요. 그 일의 실체를 알고 싶은 겁니다. 구글의 전 인사 담당 부사장이었던 라즐로 복은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 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 행동이 미래 행동의 가장 좋은 예측 지표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행동 기반 면접이라고 하는데 핵심은 단순합니다. 당신이 과거에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말할 때는 반드시 이 구조를 따라야 합니다. 5단계입니다. 하나, 그 일을 하게 된 배경. 둘, 문제 상황. 셋, 내가 적용한 해결 방법. 넷, 내가 실제로 실무에서 한 일. 다섯, 결과. 이 5가지가 눈에 보이듯 구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고객 이탈률이 분기 대비 15%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 고객 응대 후 재구매까지의 리드 타임이 경쟁사 대비 3일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 응대 데이터를 주간 단위로 세분화하는 대시보드를 직접 만들었고 응대 후 48시간 내 후속 연락 프로세스를 제안해서 팀에 적용했습니다. 3개월 뒤 이탈률이 15%에서 9%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같은 말은 한마디도 필요 없습니다. 숫자와 행동만 말하세요. 면접관은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 팀에 와서 진짜 이런 식으로 일할 수 있겠구나. 이 확신을 주는 겁니다. 둘째,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모빌리티 사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회사와 택시 회사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은 왜 하는 걸까요? 이건 당신의 지식을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면접관이 현재 팀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꺼내놓은 겁니다. 우리가 택시 회사인지 플랫폼 회사인지 이 정체성의 문제를 실무진도 매일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마존의 리더십 원칙 중에 자주 옳은 판단을 한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의 핵심은 항상 옳다가 아닙니다.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관점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실무 면접에서 정답 없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정답을 말하는지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무난하게 답하는 겁니다. 저는 카카오 모빌리티는 기술 중심의 플랫폼 기업이고 택시 회사는 운송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과서적 답변. 이건 면접관의 머릿속에 아무 인상도 남기지 못합니다. 무난한 답변은 무난한 인재라는 인상만 남깁니다. 그리고 무난한 인재는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 자신만의 관점으로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틀려도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런 각도에서 봤는데요. 라고 당당하게 꺼내는 겁니다. 면접관은 정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는 겁니다. 둘, 진짜 모르겠으면 인정하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바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라면 이런 방향으로 접근해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설프게 아는 척하는 것보다 1000배 낫습니다. 경영학자 에드거 샤이는 겸손한 탐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조직에서 가장 빨리 배우는 사람이다. 실무진은 이걸 압니다. 매일 일하면서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신뢰가 가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실무 면접에서 애사심을 말하지 마십시오. 기업 철학에 감동받았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임원 면접에서 할 이야기입니다. 실무 면접에 앉아있는 사람은 팀장이고 차장이고 내일도 야근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당장 일할 수 있는 사람. 경험을 말할 때는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배경, 문제, 해결, 행동, 결과. 이 5가지를 눈에 보이듯 말하세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는 면접관한테 아무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정답 없는 질문이 나오면 무난하게 답하지 마세요. 무난한 답변은 무난한 불합격을 만듭니다. 자기 관점을 꺼내거나 모르면 인정하세요. 둘 다 무난한 것보다 낫습니다. 다시 카카오 모빌리티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전화했을 때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했어요?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전 회사에서 비슷한 정체성 고민을 한 적이 있어서 그때 접근했던 방식을 말씀드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붙었습니다. 정답을 몰라서 붙은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모른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자기 경험에서 끌어낸 관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붙은 겁니다. 면접은 시험이 아닙니다. 특히 실무 면접은요. 면접은 이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실무자들의 직감적 판단입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스펙이 아니라 구체성이고 정답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임원 면접에서 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실무 면접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노답에서 정답으로, 노답랩의 스토리 설계자, 정작가였습니다.